여러분, 오늘부터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행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오늘은 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 상태가 평소와는 좀 다른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죠. 제가 이렇게 항상 뭐를 했죠.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냥 매번 똑같이 다시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과거 시점의 부분을 끌어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듣고서 기억을 이제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그것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가 기억력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하겠죠. 기억력에 대한 것. 내가 무엇을 배웠다. 10번을 반복하고 쓰고 읽고 해야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한두 번만 이렇게 해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학습의 차이가.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연결시키는 것. 연결시키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포인트다. 학습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항상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전혀 생뚱맞은 부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화합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음악도 마찬가지죠. 코드의 구성에 맞게 멜로디 진행과 반주와 또 리듬과 삼박자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혼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뭔가를 배울 때, 또는 무언가를 알아간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부분이 튀어나왔다. 그런 말과 행동들이 그럴 리는 없다는 얘기죠. 다 연관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서 파생된 것이냐.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오행에 대한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게 하나의 개별적 부분만 가지고 목을 얘기한다. 그러면 목을 안다고 해서 목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목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죠. 나머지 화, 토, 금, 수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생화의 목도 목이고 수생목의 목도 목이고 목극토의 목도 목이고 금극목의 목도 목인 거예요.
그런데 성향들이 다 다르죠. 목이 하는 역할이 생을 하기도 하고 생을 받기도 하고 극을 하기도 하고 극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목이 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목이 용으로 쓰일 때, 목이 인성으로 쓰일 때, 식상으로 쓰일 때, 인성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목이 뭔가를 생각해 준다는 얘기죠. 화일간에 목이 용으로 쓰일 때는 목이 인성으로 작용한다. 수일간에 목이 용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목이 식상으로 쓰일 때 에너지가 목으로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은 수의 에너지를 끌고 설계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목이 무언가를 극한다 그러면은 목극토의 개념으로 토 입장에서 목이 극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이 할 일이다, 목이 재성이 되는 금일간 입장에서 목은 다뤄지는 대상, 목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목이 없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 화일간의 무인성, 그러면 이제 목이 없는데 화일간 입장에서 목의 인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토일간의 무관, 금일간의 무재, 수일간의 무식상, 이렇게 같은 목이 없는 사주라도 챕터를 다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면 십성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목에 대한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목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 이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일단 목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힘. 목하고 금이 힘을 관장합니다. 이게 그냥 오행들을 다 똑같이 보시는데 성향들이 다 달라요.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 5개 모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 항상 토는 빼라고 했죠. 목화 금수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목화 금수도 또 하는 역할을 분류하면 금목하고 수화가 다 따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금목들이 하는 일은 수화를 밀어준다, 밀어주는 힘을 얘기합니다. 목생화, 금생수 이렇게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금목은 과정에 대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고, 수화라는 결과를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담당하겠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버는 데 필요한 시간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러면 누구는 100만 원을 주식으로 단 1분 만에 10분 만에 벌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한 달을 열심히 일해야 100만 원이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 자체에 대한 가치를 논했을 때 그것이 이제 자신의 그런 일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돈을 버는 과정, 형태,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은 결과란 말이에요. 교육되어진 것이라든지 주변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것은 과정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과정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화라는 것은 결과, 공간의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목은 수화를 밀어주는 힘이다. 수화를 밀어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시간적인 부분, 쉽게 얘기하면 직업을 보잖아요. 그 직업에 대한 성향 중에 업이 금목에 해당이 되고 직이 수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을 설명할 때 이러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과정과 결과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목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목을 얘기할 때는 금을 같이 얘기해야 되고, 목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디냐, 당연히 목이 화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어디서부터? 너의 정체성은 뭐냐? 어디서 왔냐? 수에서 왔죠. 수에서 에너지를 끌고 나와서 화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을 관계의지라고 한다. 관계의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 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수라는 것 자체를 응축되고 막 차단되고 외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떨쳐내고 이제는 사람 좀 만나고 싶다, 그런 거죠. 학창시절에 방학을 하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방학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심심해요. 학교 가는 거는 싫은데 친구들은 만나고 싶어요. 그게 수의 상태, 방학이라는 것이 휴식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그립다, 만나고 싶다, 뭐 내 짝꿍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에 있는 감춰지고 차단되고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들을 풀어내서 펼쳐내고 전달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목이다. 그런 성향이 이제 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뭐에 대한 새로움이냐? 수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차단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고독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차단돼 있고 관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그게 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보통 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육을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수라는 것은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수라는 것 자체는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라고 해요. 수 자체가 무지, 무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고 뭔가 세상과 단절되는 부분을 이제 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 사람을 소개해주고 나와라, 같이 만나자, 놀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힘 자체를 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 수에 대한 단절되어 있는 성향들이 목으로 끄집어 나오게 되는데 목이 없게 되니까 수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항상 뭐가 없다고 해가지고 십성으로 봤을 때 뭐 식상이 없다, 관이 없다, 뭐 재가 없다 이거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사주가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뭐가 없으면 야단이 나는 것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나머지 그 반대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목을 잘 못 쓴다 그러면 금으로 사시면 돼요. 금으로 열심히 활용하면서 목은 창조의 개념이잖아요. 창조의 개념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면 돼요. 금이 하는 게 잘 쓴다는 얘기. 활용하는 것이 금입니다. 금이 있어야 잘 쓴다. 근데 목이 많고 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잘 쓰질 못하는 거예요. 잘 쓰질 못한다. 금으로 마디 구분이 되질 않는다. 활용 가치를 더 크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는 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미 정해진 것 자체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자기가 타고난 거. 목이 발달이 됐다. 그럼 목으로 살라는 얘기죠. 열심히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금을 잘 쓰는 사람을 옆에 두든지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날 좀 써달라. 나한테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전달해주고 제공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욕심이 욕심. 어떻게 사람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많은 일을 혼자 어떻게 다 감내합니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하는 일은 시작하는 거, 창조하는 거, 수에서 화로 전달하는 거니까 남들이 생각만 하고 저기에 저거 햄버거집 차리면 괜찮겠다. 목은 가서 한단 말이에요. 가서 열어버려요. 망하든 잘 되든 한번 해보자. 그래, 난 한번 해보겠다. 한번 자빠지더라도 한번 여기 건너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뛰어드는 게 그게 목이라고요. 잘 되면 대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면 무모하다라는 얘기를 듣겠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목의 인생이 되는 거죠. 나이 들어도 정말 순수하고 어리숙하고 또 목에 대한 부분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 동안들이 많아요. 동안이라는 얘기는 얼굴이 동안이다. 그것도 동안이지만 말과 행동들이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고 소년 같고 소녀 같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인목하고 묘목 이렇게 지지로 봤을 때는 노련한 거는 묘에 가깝고 순수하고 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인목에 가깝겠죠. 이렇게 성향들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시작적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목이 없다라는 것은 각 5행별 나머지 4행별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개별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이잖아요. 화를 밀어주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화는 목이 있어야만 관계하는 게 화잖아요. 관계라는 게 화라는 얘기는 오늘 만났어요. 내일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만난다라는 보장은 뭐냐면 목이라고 하는 관계 의지가 있어야만 내일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헤어졌어요. 아, 잘 가. 오늘 즐거웠어. 그 다음에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회사에 다니든 같은 학교에 다니든 옆집 살아도 서로 말을 안 건네는 게 목이 없어서예요. 여러분들 옆집 사는 사람하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근데 옆에 그냥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죠. 근데 연락 안 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친구는 부산 사는데 미국 사는데 맨날 카톡하고 전화하고 하잖아요.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관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목이라고 하는 게 화라는 관계,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섞일 수 있는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게 그게 화인데, 그러한 화를 더 화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막 쏴주는 게 그게 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목이 없다라는 것은 화가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막상 왜 만났는지에 대한 의지 자체가 서로 없으니까 만나도 그냥 밋밋한 거예요. 밋밋하다. 만났는데 절실한 마음들이 없어요. 만나고 헤어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오늘 괜히 왔나? 혼자 집에서 저기나 먹을 걸. 이 친구 오늘 괜히 만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주에 목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목이란 것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일상생활에서 뭐가 생기겠는가 이거를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주만 8글자 다 뜯어가지고 맨날 목이 없나 있나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인지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가 되면 사주를 쳐다보라고. 이 명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항상 사주 8글자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오행 공부는 안 되면서 천간지지가 뭔지 모르면서 무조건 사주 8글자만 다 뜯어보고 대운 대입하고 세운 보면 막 고수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각 개별적으로 오행이 뭔지 간지가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생활에도 딱 대입을 해서 대인관계를 했다. 그 사람이 지금 목이 없는 상태다 있는 상태다 이걸 사주를 뜯어보지 않고도 행동하는 걸로 딱 봤을 때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년월일씩 물어보고 만세력 뽑아봐가지고 뭐 일간이 뭐다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에 딱 이 사람은 식상이 없는 사람이구나. 관이 깨진 사람이구나. 목이 강한 사람이구나. 금이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딱 그대로 그 사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핵심은 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 사주팔자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나 식상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관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비겁이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스타일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실제로 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겨울생이에요, 계절이. 근데 대운에 순행을 탔어요. 그러면 해자 축월 어느 계절에 와도 바로 임묘진으로 들어가잖아요, 대운의 흐름이. 그러면 그게 이제 초년에 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여름쯤 2월이나 뭐 신월쯤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역행을 탔다. 그러면은 거꾸로 가니까 미, 오, 사, 진, 묘, 인 이런 식으로 흘러오겠죠. 모군이 결국.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들의 목이 언제 어느 때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사주에 목이라는 게 없더라도 그것이 운에서 나한테 언제쯤 딱 발현이 되는지 이런 게 결국은 와닿는 시기가 오니까. 그런데 사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궁리를 할 필요가 있다. 목이라는 게 뭔지 궁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는 그래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그런 관계의지, 연결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화를 밀어줄 힘이 없는 거고 당연히 수를 끌어줄 힘이 없으니까 수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지.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게 목이 없는 사람 또는 목이 약한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항상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뭐 생각으로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러고 결국 안 하는 게 그게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연락을 안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안 만나야죠. 나한테 안 좋다 이러면. 근데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못 만나고 있다. 이러면은 좋지 않은 거죠.
그게 목의 문제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이라는 게 발달이 안 됐다. 목이 없다. 없으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목이 없다고 해가지고 목이 아예 뭐 내 인생의 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주에 목이 없다고 해서 목이 없는 게 아니라 목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종이 만들기 뭐 하다가 이걸 잘라야 돼요. 근데 가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위를 구해올 생각을 하죠.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 새벽 늦은 시간이라. 옆에 문방구가 뭐 휴업을 했어요. 어디 빌려올 데도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가위로 자르면은 그냥 한 큐에 잘리는데, 그러다가 그냥 입으로 찢어요. 뭐 이빨로 이렇게 뜯는다거나 막 손으로. 없는 거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해요.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이게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 주머니 없어요. 우리 집에도 없고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데 없어요.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거는 운에 들어왔을 때라든지 그 인연이 잠시 잠깐 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잠시 잠깐 쓰고 다시 제자리로 반납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전신인 것처럼 쓸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론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일반론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다. 일각에서는 공협이라든지 허자라든지 도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없는 것들을 끌어온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일단 사주의 명식에 드러나 있지 않은, 지장간에조차 없는, 지장간이라는 얘기는 삼합과 방합의 묘고지라든가 생지에서 나오는 중기나 여기 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없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중의 개소라든지 미중의 을목이라든지, 당연히 인신사의 중기, 인중병화나 해중간목이나 사중경금, 신중임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생지에서 지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없다고 논하기에는 너무 애매하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것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천간하고 지지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천간에 아무리 많아도 지지에 지장간에 하나 없는 것은 지지라는 현실에, 땅이라고 하는 지지 현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쓰질 못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인연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천간에 목은 많아요. 뭐 가불목이 다 떠 있어. 근데 지지는 해묘미, 인진 5글자 중에 한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항상 생각을 더 합니다. 없는 것보다 더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는 상징적인 생각이 아니라 천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하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의식으로 하는 부분까지 딱 들어온다. 그런데 의식을 하는데 뒷받침이 될 만한 기반이 없는 거죠. 현실적인 기반이. 현실적인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정신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는 부분들이 막상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사주에 중요한 작용을 갖고 있다, 뭐 간목이다, 을목이다 이러면은 그것에 대한 뿌리가 들어올 때, 간목을 아주 귀하게 쓰고 있다 이러면 인목이 왔을 때 이제 대발하는 거예요. 을목이 있다, 묘목이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왔을 때 그것에 환경이 딱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맺어줄 사람이 온다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자가 운에 의해서 딱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지지에만 있어요. 지지에 뭐 인목, 묘목 다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 가불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목하고 묘목이니까 여기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 야구 배트하고 글러브하고 야구 공하고 마운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구 선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야구 선수라는 얘기는 그 야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기반이나 환경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정작 공을 던질 투수라든지 타자라든지 포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GG에만 있고 정작 자기가 밀어주고 뭐 재밌게 게임을 진행할 선수가 없는 거니까. 뭐 천간에 있고 지지에 없다 이러면은 야구 선수가 있는데 막상 경기에 뛸 지지가 없으니까 게임이 없는 거죠. 벤치만 지키는 거죠. 나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저거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면 바로 딱인데 근데 감독이 안 내보내주죠. 그러면은 이제 선수가 뛸 무대가 없는 거니까 이제 지지라는 현실적 환경에 등장하지 못하는 거고, 지지는 그런 무대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선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입장이냐. 당연히 지지는 공간적 부분이 더 중요하게 쓰이고, 천간이라는 것은 시간적 부분, 시간적 부분이라는 것은 딱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그럼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게 언제냐? 지금 딱 이 경기 아니면은 전 경기 언제? 그때쯤은 내가 좀 뛰었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 타이밍에 딱 머무르는 그런 부분을 청간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봤을 때 사주 8글자에 각 개별적 시점들이 있어요. 금묘화실이라고 하죠. 연월일시로 가지고 오행상에 이제 목이라는 게 연에서 발달한 시점하고 월에서 발달한 시점, 일에서 시에서 발달한 시점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년에서 발달이 됐다. 그러면은 그 목에 대한 성정 자체가 년이니까 초기 내가 각 한 15년 정도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거의 이제 60세 환갑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세, 30세, 45세, 60세 이렇게 보니까 그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목의 성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목의 성향을 갖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궁리를 하는 거예요. 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당연히 막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나눠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을 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화라고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목을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생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수화와 목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기준으로 수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화를 기준으로 목을 봐도 정신적이란 얘기고 서로 생을 해주니까 한쪽은 생을 해주고 한쪽은 생을 받는 거잖아요. 생이라는 것이 정신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이 있는데 상생이라는 것은 정신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상극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힘들면 몸이 골병들죠. 이미 일이 힘들고 노동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 병든다. 몸에 이상이 생긴다.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병이 들지는 않지만 일단은 현실적 조건이 안 맞을 때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상극의 부분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목을 기준으로 토하고 금을 얘기할 수 있겠죠. 목극 토니까 목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토의 부분. 뭐든지 극하는 거를 용으로 씁니다. 용으로. 목극 토면은 목한테 토가 용이 되는 거고 금극목한다. 그럼 금한테 목이 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을 다 용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극이니까 어떤 용도로? 현실적으로 용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오행에서의 재성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서 예를 들어 상관폐인을 했다. 그러면 인성이 쓸 수 있는 용이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관폐인은 정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관을 갖고 있는 것을 길하게 쓰는 거예요. 정인의 용이 되니까. 근데 정인하고 식신은 합의될 경우도 생기죠. 식신과 정인이. 음간의 경우에 그렇죠. 뭐 을목의 정임합 이게 식신하고 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하는 것을 이제 용으로 보는데 목이 토를 극하잖아요. 근데 토를 극하는데 여기서 극해줄 목이 없다. 토한테. 그러면 토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자리에 목은 뭡니까? 나무지만 이게 빌딩이나 건물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든지. 근데 그게 없는 거니까 땅을 계속 놀리고만 있는 거죠. 가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토한테 목이 없다. 가치가 안 생긴다. 그게 관이니까 관이라고 하는 자기를 딱 뚝심 있게 박아주는 이게 아니니까 용도가 없는 거죠. 용도. 이 땅이 용도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 없으니까 공터로 그냥 있는 거죠.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무슨 회사 건물이다. 운동장이다. 공원이다. 이런 땅에 대한 용도가 목이라고 하는 관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누군가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소유한다거나 그것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소유가 돼서 활용이 되는 것은 화인데 화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 입장에서 목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예 토의 가치가 관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주인이 없는 땅과도 같다. 내가 뭐 토일간이다. 그런데 이제 관인 목이 없다. 그러면은 어느 회사를 가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회사에서나 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애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관이라고 하는 목이 토를 극해서
뿌리를 받고 착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착근을 해줄 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근데 사주마다 다르잖아요. 목이 절실한 사주가 있고 아예 뭐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사주도 있고. 근데 절실하면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데 상대가 안 보는 거고, 뭐 절실하지도 않다 그럼 아예 뭐 그럼 말어 그냥 다니다 아니면 관두면 되지. 이렇게 성향들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도 이게 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금일간의 목이 재성이다 그러면 금일간의 할 일이 목이라는 재성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일간에 이런 목이 없다 그러면 이 금일간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목은 없지만 화는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은 금일간한테는 화가 관이니까 뭐 자리 같은 거는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리는 좋은데 그 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다. 재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일이 없다. 그 관이 무슨 관이냐? 별로 의미가 없는 관이란 얘기예요. 일반론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막 특수한 케이스 뭐 이런 거는 일단 논외로 두고 일반론으로 봤을 때 화가 금일간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목이 그것을 밀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란 얘기죠. 금일간에 이 목이라고 하는 재성으로 재생관, 재생관이라는 얘기는 결국 관이 재성을 관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관이 재성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는데,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관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직이 있지만 재성이라는 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일간들이 대체로 계산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목이라고 하는 용이 재성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거라고 했죠. 금일간들은 재성이라고 하는 목을 봐야지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본다? 현실적 가치를 가장 많이 본다. 그게 금일간들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목이라고 하는 업이 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차 또 얼만큼 관으로 커질 것이냐,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것이냐, 유명해질 것이냐, 인정을 받을 것이냐, 명예를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금일간이 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봤을 때 그것이 재생관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 이게 재성이라고 하는 목의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이 없다. 금일간의 무재사주다. 이러면 그러한 측면으로다가 관을 밀어주는 힘 자체가 없으니까 그 관 자체하고 나하고의 균형이라든지 힘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자리를 얻어도 그 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생기는 거죠. 관이 외롭고 고독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하다. 재성으로 밀어주진 않으니까.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자체만 봐더라도 금일간에는 화가 관인데 그 관을 밀어주는 힘이 목이 된다. 그래서 그 관을 밀어주는 힘이 목이니까 그 목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은 화로 귀결되는 관에 대한 파괴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금일간에 목 없이 그냥 화를 본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고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만. 당연히 그 결과만 보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본 것이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이. 재성이라는 목이 금일간한테는 현실적 감각이 되겠죠. 그 현실적 감각이 뭐 자기하고 인연이 없는 거니까. 무재사주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무재사주가 금일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일간들의 무재사주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일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금일간을 꼽을 것 같다는 얘기죠. 목이라고 하는 일이니까 업이죠. 그 자체가 없는 거니까. 항상 뭘 해도 과정 없이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금일간에 식상을 썼다. 그러면 식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죠. 금수 식상이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좋습니다. 근데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수에서 화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 목이 없다. 식상을 아무리 잘 써도 목이 없다. 그러면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주더라도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찰 수가 없어요. 수를 화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실력만 좋지 그 실력 좋은 건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뭐 알아주더라도 동네 친구들 몇 명만 알겠죠.
이러한 식상이 아무리 발달이 돼서도 뭐 식상 생제해서 돈을 번다 안 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일간들은 돈돈 거려도 실상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고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게 화로 설령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그게 금일간들이에요. 그게 재생관을 받아서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자신의 명예라든지 이름이 찬란하게 유지되는 거, 그것이 이제 금일간들의 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금일간의 이제 목재성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목재성이 없다, 운에서도 안 온다, 이러면 그걸 포기하며 살아야 되니까 화를 쓰더라도, 관인 화를 쓰더라도 목 없이 써야 되니까 외로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고관무보라고 하죠. 외롭고 고독하다, 관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금일간만 얘기를 해도 그렇고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일간 무식상이다. 무식상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일간이 이제 수일간이다. 그러니까 식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 많거나 아예 뭐 깨져 있거나 다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없는 거에 대한 걸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뭐 굳이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수일간에도 이제 목이라고 하는 식상이 없다. 그러면은 자신의 에너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 목이라는 식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을 해서 상대방의 뜻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소통이 되질 않아요.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일간인데, 열심히 목으로 소통해서 화로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통하는 힘 자체가 없는데 화로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화로 보여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일간들은 목 없이 그냥 화가 재성이죠? 재성이라는 것이 결과로 나와도 내가 원한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벌이를 해도 이게 꼭 굳이 돈이 뭐 많고 적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딱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별로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없다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상에 대한 부분이고 하니까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고, 당연히 목에 대한 문제잖아요. 목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시작하는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 의지를 갖고 자신있게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간지지고 뭐 없고 하니까 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보기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많은 거라든지 없는 거라든지 차라리 그런 걸 찾으세요. 그 대신에 이미 그 전에 오행에 대한 이치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늠은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일간별로 조금씩 이제 감을 익히신 다음에 없는 거를 딱 찾으면 그 없는 것이 그 사주 안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거를 관찰하면서 설명을 막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봐서 기운과 성패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이제 목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뒤죽박죽인데, 어쨌든 금목이 수화를 밀어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화, 보는 걸 얘기하죠. 시각을 얘기하죠. 시각이 화. 근데 화를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력은 목이 관장해요. 목이 목생화를 해줘야지 시력이 더 좋습니다. 볼 수 있는 힘이 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잘 본다, 직관한다 이거죠. 그리고 듣는 거, 이 청각, 이거는 이제 수죠. 듣는 건 수인데 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청력은 금이 관장을 한다.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목생화하고 금생수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시각에 대한 것이 목을 통해서 시력으로 나타내는 거고, 청각이라고 하는 수의 에너지도 금이라고 하는 청력에 의해서 더 빛이 난다. 또 에너지들이 효과적으로 밀려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목과 수화에 대한 것을 이제 항상 나눠서 이제 과정과 결과. 그 중에서도 목이 없다라는 것은 목이 하는 역할은 수에서 화로 전달하는 힘이 그게 목인데, 설계라고 했죠. 설계라는 것을 나가는 설계예요. 목은 나가는 설계고 금은 들어오는 설계.
나간다는 것은 일을 만든다, 일을 벌린다, 그리고 연결 짓는다, 관계를 막 맺어서 네트워킹을 형성한다. 이런 게 이제 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목이 없다. 그러면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목이 약해지거나 없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금을 쳐다봐야겠죠. 그러면은 그 금에 있는 상태는 어떤가를 보시면 되겠죠. 둘 다 약하거나 없더라도 한쪽이 조금 더 힘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계절을 듣겠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밀어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영향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예, 오늘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항상 이렇게 기초적인 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간이 넘었네요. 어쨌든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항상 이게 유기적으로 다른 사행들과 하나의 개별적인 오행이 항상 연관 지어서 관계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 이제 목이 하는 역할은 화를 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행들의 용어로 쓰이는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세요.